네, 유용화의 헤드라인입니다. 요즘 대기업 사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고 하죠. 삼성전자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34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지만 사실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효과는 크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지원 우선 정책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이 세계 경제에만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불안전성 더욱 심화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활력의 돌파구로 희망을 보이고 있는 형태가 바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그 이윤과 결과가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사회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매우 미래지향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이 우수 사회적 기업 13곳을 인증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사회적 가치와 혁신가치, 그리고 경영가치 등을 고려해서 선정했다고 합니다. 노숙인 자아를 돕는 빅이슈 코리아와 그리고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나눔 하우징, 또 돌봄 서비스를 하는 도우누리, 그리고 생활용품을 공정 가격에 거래하는 페어트레이드 코리아, 또 시민극단인 나르는 자동차 등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과연 대기업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시장 경제에서 생존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점인데요. 이들에 대한 틈새 전략에 대한 지원과 육성책이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헤드라인 두 번째입니다. 12년간 방치되었던 이 강동 승합 차고지가 대규모 주상복합단지로 개발된다고 합니다. 지하 7층 그리고 지상 35층으로 지어질 주상복합단지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문화 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완공되면 이 강동구 일대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헤드라인 세 번째입니다.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 이 말 들어보셨나요? 서울시가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곳에서는 층간의 소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층간 소음 예방 방법, 또 관리비 절감 방법, 또 관리비 회계 처리 등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동네 아파트에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우리 아파트 관리비 책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이 알 수 있는 환경이 사실 꽉 막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의 취지로서 시행되는 것 같은데요. 이 층간 소음 문제로 서로 목소리만 높이지 말고요. 우리 아파트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의 지혜, 이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에서 배우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유용화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